네,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방역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힐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왜 8.15 문재인 정권의 탄핵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희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용에 동조하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발언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우리 지금 이희범 대표 넘기기 전에 저희 국민혁명당 그 부대표이신 고영일 대표께서 잠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 조치와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저녁 6시 이후 2명 이상 착석 금지를 통해서 자영업자를 말려 죽이려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찰이 아나운싱을 하면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일을 그대로 백주대낮 대한민국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 여러분들께 그리고 공권력을 향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행사는 정당히 업무활동과 그리고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자회견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일어난 기자회견에 대해서 경찰이나 그 어떤 공권력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방해를 한 종로 경찰서장 그리고 경비과장에 대해서 이번 화요일 오전에 저희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리하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 1이 되고, 두 번째, 이 기자회견을 방해했던 종로 경찰서장이 피고 2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아나운싱을 진행한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피고 3이 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이번 화요일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두 번 다시 정당이 정당한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야당의 하나인 국민혁명당의 당원 유승수 변호사까지 폭행하면서 이루어진 그러한 업무 방해 행위,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금일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에 그 어떤 방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문재인 정권의 그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입니다. 예, 오늘 경찰관들이 많이는 안 왔습니다. 많이는 안 왔는데 우리 여기 경찰관들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집회관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권력도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해가 이제 서산에 그냥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이제는 국민의 편에 들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중립을 잘 지켜라. 이 문재인 권력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볼 때는 경찰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서 국민의 질타가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자가 누구냐? 문재인과 그 일당. 두 번째 안 지키는 자가 누구냐? 민주당과 그 일당. 그리고 지금 법무부를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김명수와 그 일당들. 법을 안 지킵니다. 여기 있는 국민들은 법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이 가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시다시피 국민혁명당이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가?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간첩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이 잡혔다는 것은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 아닙니까? 간첩이 막 잡히고 있습니다. 간첩이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이 잡히는 뉴스가 나오고 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어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혁명당이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권 정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혁명당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몸부림의 한 장입니다. 예, 제일 처음 국민혁명당 당 대표이신 정강훈 대표님 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 참석을 못하셨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당 성명서를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께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국민혁명당의 국민불복종 운동은 차벽을 넘어설 것이다. 차벽으로 정치 방역의 거짓을 가리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은 국민혁명당과 광화문 애국시민단체가 개최하기로 한 문재인 탄핵 8.15 국민대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박과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4일 언론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이든 정광훈 목사 소속 우익단체든 좌우를 불문하고 집단 집회로 방역 지침을 어기는 행위를 엄정히 처단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정치 경찰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방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의 지시에 대해 경찰은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기로가 될 수 있는 만큼 광화문 주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고 불신 검문을 강화하는 등 불법 단속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는 불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폭정과 헌법 파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에 복종하여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차벽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폭정의 진실을 가리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4단계 방역 지침을 해제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검사자 수를 늘려 확진자 수를 늘리는 사기적인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 공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전수조사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 전수조사한 결과 82명만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자 수 대비 양성률 0.81%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 34만 5,468명을 검사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모두 5,073명이었습니다. 양성률은 1.47%입니다.
양성률이란 검사자 수 대비해서 얼마나 확진자, 양성자가 나왔나의 율입니다. 어제 8월 4일 현재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해외 반입의 경우를 제외하면 1664명입니다. 그리고 총 검사자 수는 13만 6798명입니다. 양성률 1.2%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금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작년 8월보다 심각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작년에 비해 검사자 수를 대폭 늘린 것 외에는 어떤 심각성도 없는 것입니다. 작년 8.15 집회 이후 20일간 검사자 수가 34만 5,468명입니다. 일일 평균으로 따지면 1만 7천 명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작년 같은 시기에 검사자 수를 현재처럼 하루 16만 명으로 늘렸다면 일일 확진자는 약 2,400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작년 8월보다 현재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정부 발표 때도 하더라도 작년에 최대 확진자 수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현재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배 정도 검사자 수를 늘려서 하루 1일 확진자 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현재 1.04%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3일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자영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4%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싱가포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만 관리하는 체계로 변화를 당정이 함께 모색하고 준비해 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김두관 의원은 2차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성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치명률이 독감과 같다면 현재와 같은 모든 활동을 봉쇄하는 4단계 방역 지침은 불필요하고 과잉된 것입니다. 작년 10월 2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해마다 약 3,000명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현재 1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2,000명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망률로 보더라도 1년 3,000명 죽는 독감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훨씬 치명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독감을 완전 종식시키려면 확실한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전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활동을 금지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감 방역을 위해 모든 활동을 봉쇄하지 않습니다. 치명률이 낮은 질병에 대해 과잉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독감과 같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면 당장 4단계 방역 지침을 해제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를 늘려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대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생업에 전념해야 할 60대 중반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자율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봉쇄 조치는 과잉이며 사람 죽이는 방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혁명당 요구는 둘째,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핑계로 하는 집회 금지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는 증거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탄핵 반대 8.15 국민대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핑계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광화문 애국단체가 개최한 8.15 집회에 관한 양성률이 전국 양성률의 절반입니다. 야외 집회가 안전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야외 집회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야외 집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은 7월 3일 8,000명을 동원해서 종로에서 야외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야외 집회 관련해서 확진자는 아무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명의 감염자는 집회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 집회를 자신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주장에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박한 것을 나는 현재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당의 영업을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야외가 실내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들 중 어떤 나라도 야외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쓴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의학적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갑자기 문명 후진국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미 문재인 탄핵 8.15 국민대회 준비 측은 당일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회 개최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째, 모든 참가자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음성인 사람만 집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참가자는 전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는 방역을 핑계로 집회를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집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15 집회를 막는다면 정부 스스로 8.15 집회 금지 목적이 방역이 아니라 자신의 폭정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모든 애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폭정을 국민들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반드시 문재인 탄핵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차벽이 진실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차벽이 문재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함성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8월 10일 모두 광화문 광장에 있을 것입니다. 2021년 8월 5일 국민혁명당 감사합니다. 예,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의 성명서 내용은 핵심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라. 그리고 문재인의 무능, 무대책 방역 때문에 지금 국민이 죽어가고 있고 사회가 죽어가고 있고 국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에게 이 코로나 방역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겼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자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시간을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무대책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제는 선택을 국민이 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입니다. 바로 이어서 정영호 정책위 의장께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정책위 의장 정영호입니다. 8.15 광화문 국민대회 정치방역 문재인 정권 규탄 및 탄핵을 위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희 국민혁명당을 대표해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와 농단에 관한 고발을 국민들 앞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촛불로 헌법을 테러한 문재인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불러왔고 경험적으로 축적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렸고 공정의 가치도 진영 논리의 반칙 특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개혁이란 명분 아래 적폐청산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법부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고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를 지금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치방역으로 지난 총선에 의회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야당을 배제하고 입법 독재의 횡포를 부리며 파행적 운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제 등으로 수많은 기업의 활력을 위축시켰고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분노와 눈물을, 청년 세대에게는 좌절과 절망의 안타까운 현실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허울 좋은 평화 타령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 도발의 위험은 더욱 커졌고 한미 동맹은 건국 이래 가장 불편한 관계에 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문재인 키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댓글 조작은 민주적 여론을 말살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악한 악마의 계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은 이미 민주적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달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국민혁명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했지만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 종식, 야당과의 대화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시간을 돌아보면 국민에게 선언한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선언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은 분열과 갈등, 혼돈이 지배하는 지금까지 건국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지만 정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대내적 통치 기반의 강화와 지지 세력의 결속의 도구로 삼으면서 그 이전 정권에 대한 가혹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유파를 적으로 몰아세워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을 확산하고 철저한 진영 논리로 분열과 갈등을 일상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와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3대 원칙을 자랑스럽게 제시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로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그리고 결과의 부정의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가장 파렴치한 사기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권력에 오만한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권에서 겪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정과 심각한 훼손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사태는 바로 권력의 오만과 교만이 빚어낸 위기였습니다. 권력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의 심각한 훼손을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말살하는 홀로코스트입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입니다. 검찰의 독립 없이는 공정함도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사법적 정의마저도 없다는 명백한 진리를
문재인 정권은 오만한 권력의 힘으로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납치하는 무서운 권력의 빅브라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입법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코로나19 정치방역으로 지난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입법 독재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시즌에 국회 본회의에서 건국 이래 최악의 입법 횡포라는 무자비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과 국정원법,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들은 수혜 정치를 앞세워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여당의 반민주적, 반의회적 폭력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미국 국무부와 의회까지도 비판했습니다. 미 의회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 의원은 당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인권을 해소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횡포가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법률 집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권력의 원함용을 일삼는 문재인 대통령을 자유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합니다. 셋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막스주의 경제이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경제발전의 주력 부대인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정권은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소득 인상 효과보다는 기업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등으로 많은 기업들의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면서 고용 악화와 심각한 청년 실업 증가라는 비참한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심하게 가중되었고 이미 코로나19 전부터 폐업하는 곳들이 속출했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 전국의 700만 자영업자들은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누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누가 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700만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치방역, 사기방역을 즉각 멈추고 기업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는 소수정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수정 정책을 통해 소득 경제를 줄인다고 장밋빛 같은 환상을 심어주었지만 현실은 경제 위기와 빈부격차만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활력은 위축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투기와 청년들의 절망, 그리고 코로나 정치 방향으로 700만 자영업자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15 광화문 국민대회는 정치 방향을 심판하고 국정을 농단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민 주권 회복을 선포하는 대회입니다. 자유민주 국민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1인 개인 진단 키트를 체크하고 합법적으로 이런 시위를 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 문재인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며 내년 3월 9일 정권교체의 희망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쏘아 올립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합니다. 8월 15일 광화문에서 위대한 국민 주권의 승리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국민혁명당과 함께 열어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이 무너지고 법이 실종된 이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가
급박을 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 변호사분들이 그래도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특검단 변호사분들이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변호사님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단장 변호사 이명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1시 동아면세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체는 국민혁명당 그리고 국민특검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찰의 폭력행위 그리고 경찰의 업무 방해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국민특검단에서는 관련자인 경찰청장 김창룡, 서울경찰청장 최관호,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 서장 이기환, 그 다음에 종로서 경비과장 임영재를 직권남용, 강요죄, 그리고 폭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독직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권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한 수사만 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이자들이 처벌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해온 성명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제19대 대선에 대한 무효선언, 그리고 가짜 대통령 노름하는 문재인에 대한 즉각 구속,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적 저항권 및 시민 불복종 선포, 세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난 2017년 5월 9일 이루어진 제19대 대선은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억지 당선된 지난 19대 대선은 여론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밝혀지자 박근혜에 대한 불복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건수가 40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가 조작한 댓글은 무려 4,133만 건입니다. 댓글 조작의 규모가 국정원 댓글 조작의 100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15세 이상의 인구가 3,900만 정도임을 고려할 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전체 여론을 제멋대로 쥐락 펴락하였던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문재인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체포되어 부정선거 혐의로 즉각 구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그자는 사퇴하기는커녕 아직도 청와대에 들어앉아 그 더러운 목숨을 구걸해보려 합니다. 오히려 거리두기 4단계라는 참깨를 부려 집회를 틀어막고 예배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특검단은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을 강제로 퇴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제19대 대선 무효 선언과 함께 문재인 강제 퇴진을 위한 전국민 저항권 행사, 전면적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대북 간첩행위, 대중공 매국행위, 가혹한 세금 정책, 절망적인 부동산 정책, 우한 코로나를 악용한 민생 파탄과 인권 유린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대한민국 자유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모두 떨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면 문재인과 그 반역 세력을 모두 쫓아내고 청와대와 광화문에 자유와 인권의 깃발을 꽂고 승리를 노래할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월 15일 모두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다 같이 모여 문재인이와 그 일당을 몰아내고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옵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되어 현재 2인 이상 집회나 행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개인간 거리두기 등 이명규 변호사의 성명서낭도 이어서 윤성수 변호사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2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아울러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기자회견 안 봐요. 2인 이상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연설을 하는 자,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위법성 조각되는 거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집회 형태를 진행하거나 자, 집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법정 가서 처 맞으세요. 행사를 몇 달 안 남았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승진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정권에 앞뒤 가려가면서 일을 하세요. 앞뒤 가려가면서 체증을 실시하도록 체증 실컷 하세요. 당신네들이 폭행하고 업무 방해한 것 똑바로 체증해. 통화면세점 앞쪽 도로 및 인도는 자, 국민특검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저희의 기자회견 업무를 지속적으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아서 서울시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서 계속해서 공모한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이 나중에 경찰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저들이 만약에 집회를 하거나 저들이 정치적 자유를 표현하려고 할 때 똑같이 응징해 주십시오. 똑같이. 행사가 계속될 경우 경찰의 자, 여러분, 사기 방역, 사기 선거, 그리고 또 사기 탄핵,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기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선거 부여 소송이 100건 넘게 제기되었습니다. 1년 동안 1년 넘게 단 한 건의 소송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김경수에 대해서 재판을 질질 끈 덕에 김경수는 이제야 구속됐습니다. 이제야 징역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집회나 행사 형태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거듭 경고 방송 드리겠습니다.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자, 이것만 끝나고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침묵하고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급기야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 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되었던 재검표 기일마저도 사기 방역을 이유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방역을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멈춰도 되는 것인지 대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역이 전혀 이유가 되지 않던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왜 6개월 넘게 아무런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는지 대법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역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왜 원고 국민혁명당의 선거 부여 소송을 재판조차 열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응답해야만 합니다. 야, 그만해! 야, 시끄러!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선거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지금 바로 대법원이 이 시계를 멈춰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공의 안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기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사기 경찰들부터 먼저 규탄을 해야 될까요? 동아 면세점 앞쪽. 자, 대법원이 지금 경찰이 더 시끄러워요! 경찰이 더 시끄러워요! 경찰이 더 시끄러워요! 길거리에 소음을 내고 있어! 경찰이 더 시끄러워요! 기계 찔러
집회 금지. 이렇게 국민들을 족밥으로 보는 나는 종로 경찰서장 인도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지자체 고시. 자, 선거 방치를 위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결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고 야,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삑삑거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음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그 마이크 안 끄면 우리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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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그 마이크 안 끄면 우리 계속합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16조 사항 2호. 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종로경찰서 경찰관들, 경비과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입 닥치세요! 입 닥치시고 우리 왜 정당이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합니까? 입 닥치세요! 자,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자, 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카메라 말고는 모든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 저 경찰차 앞으로 가십시오. 촬영하세요. 예, 경찰차 앞으로 다 나셔서 촬영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엄청난 소음으로 지금 길 가는 사람들 귀까지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 자, 계속합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오케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관들이 체정하고 있는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뿐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경찰관들, 당신들이 머리를 갖고 있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라면은 민주노총이 4,000명이, 민주노총이 8,000명이 이 종로 일대 집회금지 구역을 장악하고 집회를 할 때 너희들은 그때 뭘 했냐고, 너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지 않냐고, 너희들은 직무, 그들에게 깡패 같은 놈들에게는 직무유기를 다 하고, 여기 지금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국민들에게는 너희들이 폭력과 강압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적어도 생각하는 인간들이라면은 지금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유승수 변호사님 잠깐만. 자, 바로 이어서 우리 구주화 변호사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잠깐만. 유승수 변호사님 뒤로 잠깐만. 자, 경비과장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기자회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이 소음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위기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업무방해죄라 그래요. 월요일날 헛소리했죠.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헛소리했죠. 공무집행은 폭행 협박으로 여러분들의 적법한 업무를 방해할 때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범죄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할 수가 없고, 우리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집행 방해로 의유하려고 해도 우리는 처벌할 수 없고 당신들이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더 이상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경고합니다. 야, 종로 경비과장, 야, 이 무식한 인간아, 내가 월요일날 똑똑히 알려줬지. 왜 정당의 기자회견이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똑똑히 알려줬는데, 저 무식한 인간은 그걸 아직도 알아쳐먹질 못하고 오늘까지도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종로 경찰서의 수준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국민들의 기자회견장이 질서가 무너지고, 당신 때문에 어수선해졌잖아, 인간아.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나 당신 누군지 알 것 같아. 당신 8.15 작년 집회 때도 여기서 똑같은 소리 했던 그 인간이지. 내가 그 당시 동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기 때문에 내가 당신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당신 8.15 집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돼.
거리두기는 4단계를 내가 당신만큼은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서 아주 개박신을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주 족쳐줄 테니까. 알았어? 감염병 예방법 40. 그리고 여기 있는 경찰들 내가 분명히 월요일날 알려줬죠. 자, 다시 알려드립니다. 당신들은 무식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야, 니들 지금 전부 다 노트 꺼내서 내가 불러주는 말 받아 적어. 내가 알려주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양인데, 자, 불러드립니다. 첫째, 정당의 기자회견은 정당의 업무이다. 둘째, 따라서 정당의 업무 행위는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상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시법을 짓거리는 것은 정당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냐? 당신 작년 8.15 때도 여기서 뭐라 그랬는지 내가 다 알아. 뭐? 이 집회는 100명까지 법원에서 허가해줬기 때문에 100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야, 이 무식한 인간아, 100명이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지 100명 신고하고 101명이 들어오면 그게 불법이냐, 이 무식한 인간아. 우리 기자회견장에는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은 절반 이상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당신보다 똑똑해도 더 똑똑하고 법을 알아도 더 많이 압니다. 지금 여기 경찰이 여기 있는 기자들과 기자회견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있고 거리 두기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할 말을 1분 내로 요약해서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틀 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8.15 광화문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당들은 헌법을 지키는 당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당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5개 집회입니다. 집회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적 모임의 자유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종교를 탄압하고 집회를 없애고 사적 모임을 없애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문재인은 이 나라를 북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집회가 없는 광장, 그 광장이 어디입니까?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저 문재인과 정은경은 이 광화문 광장을 평양 김일성 광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과 시민단체연합은 절대 이것을 묵고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지침 같지도 않은 방역 지침을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는 긴 시간 이 아스팔트 집회를 해왔습니다. 요즘 보면서 제가 경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때문에 분노도 크지만은 경찰발 국민의 혁명이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 경찰들이 국민을 자극하는 이 자극도가 심각하게 지금 도를 넘고 있다. 바로 지금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같은 사람, 저런 사람들이 지금 법의 집행을 민주노총한테는 아무것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분, 십자가를 들었던 분, 너무 법을 잘 지키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가혹할 정도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국민이 경찰발 국민의 분노가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종로경찰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장들,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지금 달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공격의 선이 국민들이 경찰을 공격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예감을 제가 예감이 됩니다. 왜?
지금과 같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런 일이 조만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시민단체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발언자들은 3분 내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노동조합 김준용 사무총장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김준용입니다. 얘기 한마디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뭐 현수 거시기도 찢어불고 검찰도 사칭하고 음주운전해서 윤창호가 지하에서 통곡해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 아무한테나 욕 좀 하고 경찰도 좀 사칭하고 막 운전해서 죄 없는 사람 죽게 만들고 이래놓고 미안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기 경찰들 어떻습니까? 지난 7월 3일날 민주노총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종로에서 집회를 하는데 기습 시위였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이거 병신 새끼들 아닙니까? 10,000명이 기습 시위하는데 못 막습니까? 대통령 집권당의 후보도 쌍욕을 하는데 백성이 쌍욕 좀 하면 안 됩니까? 야, 이 병신 새끼들아!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2m 거리 유지하세요! 너나 해라 이 새끼야! 주댕이를 오버로크로 박아올 테니까 전만한 새끼야! 도둑놈 새끼들아! 야! 경찰들은 법을 지키세요! 2m 거리 두기 하세요! 경찰들은 법을 지키세요! 2m 거리 두기 하세요! 야, 이 새끼들아! 2m 거리 두기 해라! 2m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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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거리 두기! 2m 거리 두기! 2m 거리 두기! 끝까지 해보자! 너는 니네들은 모여도 되고 끝까지 해보자! 니네는 모여도 되고 우리는 모이면 안 되냐? 사진회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2m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법 그 주둥이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순진하고 싶냐? 동아면세점 야, 밥 먹는 데만 주둥이를 쓰고 그 입 다물라. 2m 거리두기 지난 7월 3일날 조용하면 빨리 민주노총에서 집회는 가능했습니다. 야, 집회 조용해라. 경찰 스피커나 조용하면 빨리 끝납니다. 도둑놈 새끼들아. 경찰 스피커나 조용하면 빨리 끝납니다. 2m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계속합니다. 2m 거리두기 우리 계속합니다. 경찰은 법을 지켜라. 2m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경찰들은 2m 거리 두어라. 경찰은 2m 거리 두어라. 니네는 모여도 되고 우리는 모여있으면 안 되냐? 2m 거리 두라. 그렇게 승진하고 싶느냐? 2m 거리 두라. 2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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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법제 6조 1항 경찰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방해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당신들을 체포할 것입니다. 업무 방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체포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경찰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장 중지해라. 업무 방해 중지해라. 시민들이 너희들을 체포한다. 너희들은 업무 방해 현행범들이다. 당장 중지하라. 예, 안녕하세요. 저 팬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하세요. 네, 지금 현재 이 종로서 측에서는 이 행사가 1인 릴레이 연설의 형태라서 집시법상 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식의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 그 서울 종로구 율곡로 2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측 행사 같은 경우에도 릴레이 연설 시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해상명령이라든지 경고방송조차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만 굳이 릴레이 연설이 불법에 해당한다, 굉장히 편파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일본 대사관 앞에 윤명의 정의기억연대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다 관대하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특별히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저렇게 목록을 외치고 있는 것은 진짜 저게 대한민국 국법이 있다면 벌써 직무유기로 감방이가 있을 인간입니다. 왜? 우리 같은 8,000명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못 취했기 때문에 저거는 직무유기로 지금 감방이가 있어야 될 인간이 지금 저기서 문재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뿔이 나서 분노한 엄마가 있습니다. 이승려 우리 뿔난 엄마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3분 내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동아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탄핵 8.15 국민대회 대회를 위한 전국 1,460개의 시민단체 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기 경찰이 너무너무 우리를 탄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경찰인지 독재 사회주의의 경찰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분명하게 정당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재인 정권 독점을 종식시키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무엇을 달고 나왔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리가 붙이고 다닙니다.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뭐하는 나라입니까? 자유를 망각하고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말만 하는 그런 무식하고 그런 무능하고 천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가첩이나 다름없는 놈입니다. 우린 그런 이 문재인 정권에 조금도 부합할 수 없고, 정말 우리 정가은 목사님이 국민혁명당, 이 혁명당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1,000만인 서명 다 받습니다. 1,000만인이 모인다는 것이 곧 혁명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혁명을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국민혁명당에 많은 가입을 하기 위해요.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정가은 목사님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그 규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보수단체, 우리 여기 모인 시민단체, 당을 모두 비롯해서 이 폭정, 문재인의 이 어떠한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이 정권을 우리는 분명하게 폭정 정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자회견도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인식을 똑바로 갖고 이 문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 눈을 번쩍 뜨고 길을 쫑긋 세워서 이 문재인 폭정을 우리가 막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모든 것이 거짓과 사기, 모든 것 방역도 사기, 선거도 사기, 민심도 사기, 정치도 사기, 모든 것이 사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국가의 안보도 무너졌고 경제는 파괴되고 모든 국민의 뿔뿔이 이것이 가축들이라는 것 같이 우리는 서로가 개인의 모든 것을 살피고 개인의 모든 것을 억제하고 이런 우리의 집회 결사의자가 있는 이 나라에 이런 집회도 못하게 하는 나라,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화 산업화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단결해서 우리 국민이 일심 단결해서 뭉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합시다. 끝까지 이 문재인 4년 동안 망해먹은 이 나라를 끝까지 일으키는데 끝까지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국시민단체 총연합 성준경 회장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60개 국민혁명당 시민단체 총회장 성준경입니다. 저는 일정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80의 평생을 살면서 이 문재인 정권 같은 건 처음 봤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다 좌경화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무슨 죄목이냐? 이 코로나가 한국에 온 것은 이건 문재인이 책임인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7번이나 이걸 차단해야 된다고 해서 저 베트남, 몽골, 라오스, 대만, 저 북한까지 다 차단하고 한국 차단했는데 2시간 만에 중국과 함께 고통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번복해서 한국의 코로나가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또 이 백신 맞는 것 때문에 44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문재인 때문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소했어요. 또 두 번째 뭐냐? 해양경비대원이 이게 저 임민군한테 잡혀가서 죽게 됐다고 보고를 받고도 46시간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이 총살에 맞아 죽고 불렸다고 죽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했어요. 종전선언. 여러분 종전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종전선언은 공산화되는 겁니다. 저기 6.25 사변이 왜 났는지 아십니까? 49년도 그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 이듬해 미군이 이북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저 월남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월남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하니까 그리고 바로 이 월남이 공산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거긴 800불이고 우린 80불밖에 안 됐는데 필리핀이 왜 망했느냐? 91년도 좌빨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양키 고음을 부르짖고 미군 놀러가니까 폭망해가지고 저 필리핀 고등학교 선생들이 한국 와서 식모생활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종전선언은 바로 공산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120명의 단체장의 이름과 함께 사인을 받아가지고 여적죄로 내가 고발했어요. 그리고 인천시장, 구청장 다 고발했어요. 그리고 대법관 권순이라고 조회주대 고발했어요. 왜 그러냐? 이 4.15 부정선거는 바로 이건 대법관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권순이라고 조회주를 고발했습니다. 자, 4.15 부정선거 그것은 선관위에서 우린 부정선거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냐? 당일 투표에서는 미통당이 124대 더불당 123으로 하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당 투표가 어떻게 됐느냐? 저 더불당은 33%고 미통당은 34%예요. 1%가 45만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됐느냐? 사전투표에서는 미통당은 45석이고 저 더불당은 204석이 됐어요. 자, 이래가지고 173석이 됐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명한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63대 36, 63대 36, 63대 36 이건 과학적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미통당에 떨어진 사람들 다 전화했어요. 그리고 57명은 가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가짜 국회의원들 내가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국회에 저 대법원에 냈는데 지금까지 홀드하고 내놓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법원이 다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온 국민이 권진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8월 15일 통해서 국민혁명당과 함께 온 국민이 권진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국안보단체 총연합 김덕중 공동대표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보단체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발달해오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요 수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갈 수 있습니까?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하여 각 도시, 각 공당들이 정지 상태에 있을 정도로 모든 청년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창 활동해야 할 기업가들은 미래를 걱정해하고 있습니다. 또 안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북 군사 협력으로 인하여 나라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법 철폐,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안보와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전 국민은 8월 15일 국민혁명당과 함께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함께 힘을 합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사입니다. 멀리 강주에서 올라오신 강주시민단체연합 하혜영 사무총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주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구중궁궐 같은 이 코로나 불법 방역을 뚫고 왔습니다. 저는 기저질환으로 언니가 천식으로 죽음을 맞았고 저 역시 천식기가 있어서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피부가 호흡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기자회견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경찰분들을 보면서 민중의 지팡이란 국민을 찌르고 때리고 활기는 지팡이일 뿐이라는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저희 강주는 지금 현재 AI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고가 길거리마다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로경찰서인지 종로인민국인지는 모르지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고시를 통과한 변호사 앞에 거짓헌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문재인의 충실한 충결이 된 국민을 찔러 쪼개는 민중의 지팡이에 저 더러운 일들을 보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끝나겠구나. 가련한 여자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이승만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김일성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빛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함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10위권에 되는 선진국으로서 당당히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공산주의 주석파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불법 방역만 하더라도 모야모야병이나 기저질환에 있는 환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느 길거리에서 어떻게 죽어 나자빠지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이들의 눈에는 국민의 죽음은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강주에서 일만거리를 올라오면서 정말 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는데 문재인의 작년 8.15 방역 모임을 통해서 저희를 강제로 코로나로 전부 다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악취가 됐는데도 다시 백신을 맞으라고 저희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방역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방역이란
사실과 과학과 통계에 근거해서 확실한 방법들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종로경찰서 인민국의 불법적인 잣대가 얘기하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 거짓된 말을 듣고 귀가 뚫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평등법,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기 위한 8.15 세력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불법 코로나를 가지고 코를 깨는가 하면 지금 현재 기자 인터뷰 중인데도 기본문을 상실한 저 인민국, 문재인의 인민국 종로경찰서 AI 같은 저분을 외치는 소리를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동방예의시군에서 과연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여러분들은 친구하고 지나갈 겁니까?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에 살아있을 때는 기뻐합니다. 8월 15일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끌 노래, 빛나는 건국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태어났습니다. 정교조가 규제하고 있고 아이들이 생명력을 빼앗고 정신의 혼적 정신들을 빼앗았지만 대한민국은 당당히 버스데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8월 15일 우리는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가짜 코로나에 속돼 있습니까? 이미 작년에 한번 병원에 들어가서 면역항체가 있는데 모입시다. 생명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특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요, 대한민국의 딸들이요, 우리는 평등법에 그친 성당인데 악법 속에 살 수 없고 간첩이 총을 들고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킵시다. 엄마는 여자와 다릅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영원하라. 예, 오늘 많은 남자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엄마들, 여성분들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분명히 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들 다 발언이 마쳤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특검단 변호사분들 밤잠을 앉아서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같은 사람 반드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서 감옥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 하느냐 하면은 민주노총이나 윤명, 일본 대사관 앞에 윤명이나 민주노총 같은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저런 짓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민노총한테 두드려 맞을까봐, 버스가 탈취될까봐 건너서도 못하는데 이렇게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저렇게 가혹할 정도로 직무집행한다고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단 변호사분들, 더 많은 변호사분들이 모여서 저런 인간들은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부에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국민혁명당 8.15 대책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